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갖기로 하고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월세집에서 전세집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부모님은 요식업을 하시면서 두 분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마련하고 계셨고 시아버지께서도 연세는 있으셨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셨기에 저희가 특별히 생활비를 드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하면서 급여가 100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후회는 아마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집으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더군요. 도련님도 이제 곧 제대하면 복학해야 하고 시아버지도 연세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셨으니 저희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잘 다니시던 직장은 왜 그만두셨냐니까 그동안 오래 일하기도 했고 이제 니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둘이 합쳐서 이제 겨우 600 정도입니다. 아직 집도 없고 아이도 낳으려면 한참을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신랑에게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살필 뿐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도망치듯 시댁을 떠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자기 집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퇴직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대답을 못하더군요. 계속 추궁하자 아버지 퇴직금은 도련님 자취방 보증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이직하면서 여유가 좀 생겼으니 자기 집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몇 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도련님이 자취할 상황이 아니고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본인들 아들만 신경 쓰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나도 내가 벌어서 쓰고 싶은 대로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자식 생기면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모으고 있는 건데 너는 우리 미래는 생각 안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때 가면 시부모님이 또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돈이 없으셔서 생활비 요구하시는데 무슨 수로 나중을 보장받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부모님 무시하냐며 발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는 며칠이고 이어졌습니다. 엄연히 가족인데 저도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리저리 고민하던 찰나의 시어머니께서 저한테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주식을 샀다가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생활비도 없다고 하신 분이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하신 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배신감이 들어서 출처를 물었더니 도련님 자취방 보증금 쓸 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겠냐며 저를 계속 다그치시다가 갑자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활비 드린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댁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결국에 냅두면 알아서들 해결하는구나.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구류 중이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일수꾼한테 돈을 빌려서 목돈 만드시겠다고 화투를 치러 가셔서 돈 잃었다고 돈 돌려달라고 깽판을 놓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진짜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화투로 목돈을 만들겠다뇨. 그러면서 끝까지 사기 도박이라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우기시는데 정말 제가 왜 이런 집으로 시집을 왔나 후회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시댁은 뭐가 문제냐고 왜 자꾸 일을 만드시냐고 하니까 그건 또 지네 가족이라고 발끈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신용대출 받던 마이너스 통장을 뚫던지 해라.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던지 하고 내 돈은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대출받아서 다 도와드려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와서 받으려면 이금융권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걸 때려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와중에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자기 가족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놈은 때려도 무죄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네가 이금융권을 가서 대출을 받던 도련님이 노가다를 뛰던 알아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만들려고 저금하고 아둥바둥 사는 거지. 시댁 도와주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웬일인지 시댁도 남편도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굳이 관심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찰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응, 남편한테 얘기 들었지? 월세는 다음 달부터 5일에 입금해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한다는 말이 저희 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했다더군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뺀 건 어디냐니까 어머니께 빌려드렸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 전세 계약을 남편 명의로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시댁에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하니 물린 주식을 추가 매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크게 오른다면서 저한테 너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냐고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어도 자금 출처가 제 통장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 전달해주고 시댁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싸가지 없이 어디 시부모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냐며 너는 주식으로 돈 벌어도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큰 소리 치시더군요. 주식이라는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매수한 회사는 경영악화 이슈가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래 정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 연락도 안 받으시길래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소송 진행할 테니 준비하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왜 그러냐며 저한테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당할 만큼 당했다고 생각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달했더니 변호사 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저분한 싸움이 몇 달간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빼서 제 돈과 변호사 수임을 지불하셔야 했고 결국엔 경기도 끝자락 월세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계속해서 문자로 욕을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으로 모아서 내용 증명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또 고소하겠다고요? 한 번 당해보셔서 그런 건지 두 번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참고 살아봐야 저만 호구되는 세상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